자, 금양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대표 돌아왔고요. 자, 현재 시간 이렇게 되겠고요. 오후 4시 18분인데 자, 먼저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먼저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금양 다시 한번 딱딱 주식이 달려보겠다. 그죠? 금양을 제가 영상을 굉장히 오랫동안 좀 쉬었어요. 자, 왜 쉬었냐? 주가 보세요. 쉴만하죠? 그죠? 저는 우리 가족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매도 사인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유튜버 중에 유일하게 11만 8,200원짜리 11만 8,200원짜리에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매도 사인을 드렸어요. 이 자리 이탈하면은 매도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영상을 쉬었죠. 그죠? 자, 딱딱도사만이 우리 가족분들에게 정확한 매도 타이밍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드리고 있다. 계속 이거를 끌고 가면서 그냥 괜찮다 하다가 우리 가족분들의 계좌가 손실이 나는 거예요. 손실이. 근데 제가 왜 지금 다시 한번 돌아왔냐? 금양이 지금 추세적으로 이 반등을 만들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 내용을 지난주 금요일날 설명을 드렸는데 자, 어떤 추세예요? 자, 바로 요 추세. 그죠? 요 추세 라인에서 지금 이 추세에 부딪힐 때마다 반등, 부딪히고 반등, 부딪히고 반등이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예요? 여기서 얘가 얼만큼 올라갈지 몰라요. 그죠? 이만큼 올라갈지 짧게 올라갈지 좀 더 크게 올라갈지 모릅니다. 이거는 신의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이 자리에서 어떤 반등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정도를 인지하고 대응해 나간다면 우리가 좋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딱딱도사가 돌아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또 금양 영상을 촬영을 했지만 우리 가족분들이 또 제 영상 많이 보셨어요. 그죠? 3,700회 보시고 유광지 회장이 주식 매각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도 우리 가족분들도 시청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자, 금양 관련해서 오늘도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오늘 금양이 주가는 반등이 나왔는데 3.9% 상승이 나왔지만 자, 금양 관련해서 지금 기사 하나 보시면은 양산 먼저 그죠? 금양 469 배터리 고객사 확보 의문이다. 이런 안 좋은 기사가 나왔죠. 그죠? 쓰잘데기 없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은 할 수 있어요. 합리적 의심. 금양이 지금 뭐 LG 에너지 솔루션과 다르게 내년 6월부터 이제 양산을 한다고 하는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고객사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그죠? 뭐 계약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의구심을 가져갈 만하죠. 근데 금양도 어떤 계획이 있을 거예요. 자기들만의 계획. 지금 금양이 어떤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과 계약을 맺었더라도 이거를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당장은. 그죠? 공개하지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시기적으로 다가왔을 때 공개를 하겠죠. 지금 주가를 이런 내용으로 올려봤자 금양이 지금 시기에 이런 기사를 터뜨려봤자 주가에 대한 어떤 반영이 크게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셨죠? 자, 왜냐면 2차전지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고 어느 정도는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양의 입장에서, 금양 기업의 입장에서 지금 호재성의 어떤 계약 기사를 터뜨려도 주가에 크게 반영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언제 터뜨려야 돼요? 모아놨다가, 그죠? 이런 재료들을 모아놨다가 시기적으로 2차전지가 좋아지는 시점에 터뜨리면은 더 탄력을 받겠죠. 흐름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해야 돼요. 금양에 대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지금 뭐 수주계약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온다고 해서 얘가 뭐 당장 수주계약 맺을 데가 없다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사들이 사실 확보를 의문점, 뭐 기자들은 그런 의문점을 가져갈 수 있어요. 이런 기사가 나빴다는 게 아니라 당장 이 기사를 우리가 봤을 때 이 기사를 보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제가 중요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영상을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딱딱 주식 채널 아직 구독을 못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금양 관련해서는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대응 전략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시장에 대한 분석부터 해가지고 보시면은 시장이 왜 최근에 무너지고 있는지 시장에 대한 브리핑들을 전부 다 속속들이 도와드리고 있고요. 금양 관련해서도 제가 지속적으로 금양에 대한 브리핑들을 계속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금양, 그죠? 지속적인 브리핑들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우리 가족분들 웬만하면은 소통방 입장하셔서 금양 관련된 대응 전략들을 좀 받아보시는 걸 권장드린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소통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기적의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적의 종목. 말 그대로 우리 딱딱 주식의 하반기 슬로건이 기적을 만드는 주식 투자예요. 기적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소통방에서 제가 급등주 추천주를 우리 가족분들에게 매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미 기적이 일어났고 우리 가족분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HD 한국조선해요. 최근에 급등 나왔죠. 자, 이 종목을 제가 언제부터 알려드렸냐. 대한민국 유튜버 최초로 작년 10월 25일 2023년 10월 25일 날 제가 알려드렸는데 한미반도체랑 HD 한국조선해양 두 종목 드렸어요. 두 종목 추천드리면서 제가 투자기간 얼마 드렸어요? 6개월에서 1년 드렸습니다. 1년까지 투자기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HD 한국조선해양이 급등이 나왔죠. 한눈에 보더라도 난리가 났죠. 작년 10월 25일이에요. 언제예요? 차트로 보면 이때죠. 이때 작년 10월 25일 완전히 바닥자리에서 제가 눌림목자리 분할 매수해라. 매매 전략까지 알려드리고 눌림목자리 분할 매수해라. 급등 고점까지. 그렇죠? 보시면은 하락에 눌린 구간에서 분할로 매수해라. 알려드렸잖아요. 정확하게. 그렇죠? 투자 기간까지 정확했고. 이런 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정확한 맥점을 딱딱 알려드리고 있다. 제가 왜 괜히 딱딱 도사겠어요? 이런 맥점들을 딱딱 잡아드리기 때문이에요. 120% 기적이 일어났다. 두 번째 정보 뭐였어요? 한미반도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죠. 작년 10월 25일 이때요. 이때 말씀드리고 한미반도체 2023년 확대해보시면 10월 25일 정확하죠. 눌림목자리 매수 타이밍 드리고 고점까지 300% 가까이 기적이 일어났다. 그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이런 종목들을 끊임없이 드리고 있어요. 뭐 대한전선, LS 일렉트릭 보시면은 또 있죠. 저는 말로만 떠들지 않아요. 4월 9일날 대한전선, LS 일렉트릭 두 종목 드렸고 대한전선이 지금은 좀 밀리고 있지만 추천 이후에 고점까지 75% LS 일렉트릭 추천 이후에 고점까지 130%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대박이 났다. 자,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소통방에 입장하신 분들께 제가 이런 기적의 종목을 레전드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금양에 대한 실시간 대응을 꾸준하게 받아보시면서 안전하게 받아보시면서 또 이 딱딱도사의 소통방이 2차 전지 종목으로 유명해요. 그렇죠? 2차 전지 종목, 2차 전지 흐름을 완벽하게 파악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금양에 대해서 실시간 대응 받아보시면서 기적의 종목까지 꾸준하게 받아보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딱딱 주식 채널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7281-4679번으로 간단하게 두 글자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고 문자와 더불어서 영상에다가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 4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한 분 한 분 전부 다 무료로 소통방에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자, 금양을 보시면은 지금 오늘 주가 흐름 자체로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리에서 그래도 반등의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 지금 반등이 금양의 어떤 좀 강력한 반등, 최근에 이렇게 깔짝깔짝 올라가던 반등과 다르게 좀 강력한 반등세를 보여줄 수 있는 자리에 와 있어요, 지금. 그렇죠? 이 추세의 라인에 부딪힐 때마다 계속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이런 파동 안에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물론 금양이 여기서 치고 올라갔을 때 제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주가가 이제 방향성이 이렇게 바뀐다라고 제가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 방향성이 바뀌었으면 저도 좋겠어요. 좋겠는데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걸 알 수는 없어요. 이해가 되셨죠? 제가 수많은 방송들을 저도 보고 수많은 금양에 대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당장 이 추세가 여기서 만들어질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신이 와도 모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주식의 앞일을 누가 합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기술적으로 분석했을 때 이 자리에 와 있을 때마다 맞닥뜨릴 때마다 이런 반등세는 보여줬다.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보자면 자, 여기서 추세를 이었기 때문에 이 추세 라인에서 이때 고점을 찍었던 라인을 또 보셔야 돼요. 그죠? 이 파동의 고점은 뭐였어요? 이 파동의 고점 눌리고 여기서 막혔죠? 막히고 쭉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동의 고점은 여기에 저점을 찍고 올라갔었던 이 파동의 고점은 어디예요? 바로 여기죠. 그죠? 자, 그러면 이때 라인을 연결시켜요. 연결시키고 그 다음 고점이 어디였어요? 그 다음이 요 지점이죠. 자, 기술적 분석을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 이후에 제가 금양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좀 분석할 거예요.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자, 여기 지점이죠. 여기서 바닥 찍고 올라왔을 때 어디였어요? 고점이 여기 찍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죠. 자, 그러면 이 추세 라인에 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추세는 어떻게 벌어지고 있냐면 이렇게 부채꼴의 모양으로 저점은 낮아지는데 고점은 높아지는 형태의 어떤 모습을 그렸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서 파동의 업사이드가 여기까지도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추세가 이런 식으로 벌려질 수 있다.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무조건 우리가 그렇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이거는 기술적 분석의 하나의 부분일 뿐이에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죠? 분석을 했을 때. 또는 이 추세를 여기서 잡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이 추세를 잡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추세 안에서 하방 추세를 이렇게 타는 추세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그죠? 하방 추세를 타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버텨주면서 얘가 뚫어줘야 돼요. 여기를. 뚫어줘야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추세, 이 추세 라인에서 이 반등세를 보여줄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보시면은 금양이 지금 기관에서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고 있어요. 최근에. 그죠? 그동안에 매도를 굉장히 하다가 최근에 매수세가 좀 실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금양 지금 어느 정도는 단기적인 바닥권에 와 있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까지 실리게 된다면 좀 더 탄력 있게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자, 금양에 대한 어떤 주가 흐름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뭐냐면 지금 뭐 이런 뭐 고객사 확보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금양 관련해서 그래도 괜찮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자, 이 기사만 딱 본다면은 유동성이 뭐 불안하다, 투자 심리는 어디로 갔냐, 뭐 불안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금양이 어쨌든 간에 지금 2차전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동안에 많이 보셨겠지만 금양은 거짓말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투자하는 거죠. 지금까지 보여줬잖아요. 근데 문제점은 얘가 거짓말을 안 할지라도 2차전지에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이거는 금양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양에 뭐 CB 발행도 하고 류광재장이 주식으로 벌었던 거 주식 매각해가지고 그죠? 주식 매각해서 그 차익금으로 또 기업의 투자금으로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금양이 또 발행했죠. ADR 발행해가지고 그죠? 미 장외 주식에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거래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금양을 알리는 거예요. 많은 투자자들이 금양을 알 수 있도록 알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투자의 어떤 기회가 더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금양이 투자를 받기 위해서 사실상 미국 시장에 상장을 시켰다. 뭐 상장까지는 아니고 장외 주식 거래할 수 있도록 그죠? 비상장 주식이지만 장외 주식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ADR을 발행해줬다. 발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투자 기회를 더 받기 위해서 열기 위해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금양이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동성 자금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투자금이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부산 기장의 그 1년에 1억 개의 배터리를 찍어낼 수 있대요. 1억 개. 지금 유광재장의 목표는 2억 셀까지가 목표거든요. 2억 셀. 어쨌든 간에 지금 당장의 캐파로는 1억 개 정도에 찍어낼 수 있는 대규모의 공장인데 그 공장 운영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죠? 생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아직까지는 지금 금양이라는 기업은 2차 전지에 돈을 쓰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죠? 돈을 엄청나게 쓰고 있습니다. 금양만 있게요. 금양에 광산도 있죠. 광산도 그거 쓰는데 다 돈이 들어가죠. 그죠? 광산 캐는데. 또 뭐요? 인건비 다 들어가고 광산에서 돈 들어가고 배터리 공장에 돈 들어가고 거기다 금양의 자회사인 SM랩. 그죠? SM랩 쪽에 양극재 개발 사업도 돈이 들어가요. 근데 실질적으로 금양이 2차 전지로 지금 벌어들이는 돈이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그죠? 2차 전지에 매출이 없다고요. 지금까지는. 투자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매출이 발생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금양의 어떤 자금이 많이 부족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려감 때문에 주가에 어떤 그런 우려감들이 반영이 되는 거고요. 이해가 되죠? 근데 중요한 것보다 류광재장이 지금 주식 추가 매각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죠? 류광재장이 주식 추가 매각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 주식에 대한 매각을 하게 되면은 류광재장이 들고 있는 주식을 팔게 되는 건데 물론 류광재장이 주식을 좀 싼 가격에 들고 있을지라도 지금 자리에서 팔면 너무나 아쉽죠. 그죠? 그러면 주가를 올려주기 위한 어떠한 노력들이 금양 내에서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당장 자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다면 그래 지금 뭐 CB 발행이라든지 투자금을 모을 텐데 그걸로도 부족하다면 유광재장이 주식을 매각하는 어떤 결단을 내릴 수 있겠죠. 그죠?
그랬을 때 지금 자리보다는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 있는 자리에서 팔아야지만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광제장이 매각을 하면 주가는 또 떨어지겠죠. 매각 금액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유광제장의 매각 소식은 호재로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 주가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 왜? 단기간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금양이 469 배터리를 내년 6월부터 양산을 시작할 건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금양이 아직까지는 뭐 고객사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고객사에 대한 얘기가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이 고객사에 대한 확보가 진행이 됐을 수도 있다. 그죠? 아직 공개를 안 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이런 수주 계약에 대한 내용, 공급 계약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재료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재료로. 이해가 됐죠? 자, 그리고 금양이 지금 시장에서 경쟁력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금양이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기업과 경쟁력에 대한 싸움을 하게 되면 LG엔솔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미국에다가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공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장에서 바로 생산하고 아무래도 IRA 보조금 지원까지 받기 때문에 혜택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을 많이 가져갈 수 있죠. 가격 경쟁력이라는 거는 이 배터리가 싸다는 게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이 마진을 많이 남겨먹는다. 그죠? 영업이익을 많이 남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금양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 들어가려면은 지금 미국 내에 공장을 만들어서 생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겠죠. 그죠? 리스크가 있습니다. 공급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 땅에 들어갔을 때 세금에 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금양은 가격 경쟁력에서 LG엔솔이 좀 뒤처지기도 해요. 냉정하게 본다면은.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걸로 금양이 뭐 좋다 안 좋다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금양의 어떤 계약이 일어났을 때 금양이 가져갈 수 있는 경쟁력은 지금 기술적인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테슬라에 탑재되는 원통형 배터리 뭐가 있죠? 4680 CATL의 배터리입니다. CATL이 어떤 기업이에요? 전 세계 1등 배터리 기업입니다. 자, 1등 배터리 기업과 경쟁을 했을 때 주행거리 44%가 더 길다. 금양의 배터리가 더 오래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20%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44%면 엄청나게 긴 겁니다. 그러면 테슬라의 CATL의 원통형 배터리는 뭐예요? 엔트리급 모델에 들어가는 배터리입니다. 엔트리급. 그래서 엔트리급 모델은 원래 주행거리가 짧아요. 고성능 모델보다. 근데 테슬라의 고성능 모델이랑 동급이라는 거예요. 고성능 모델에 들어가는 고성능 배터리랑 금양의 배터리가 동급이다. 근데 금양의 배터리는 원래 4680 배터리랑 경쟁을 하려고 나온 배터리거든요. 아실 거예요. 4680의 경쟁 배터리예요. 469는. 그러니까 4680보다 좀 더 좋은 배터리죠. 근데 이 금양의 배터리가 CATL의 4680 배터리보다 훨씬 성능적으로 뛰어나다는 거죠. 그랬을 때 테슬라 입장에서 엔트리급 모델의 같은 가격으로 더 좋은 배터리 낄 수 있으면 누구 배터리 선택할까요? CATL의 배터리 선택할까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금양의 배터리를 탑재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죠?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GM이라든지 다른 유럽의 뭐 BMW, 폭스바겐 이런 기업들이 지금 금양의 이런 469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저가형 배터리를 눈독 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전 세계 시장에 고성능 모델의 차량이 많을까요? 저성능 모델, 일반적인 엔트리급 모델의 차량이 많을까요? 모든 완성차 기업들은 엔트리급 모델에서 판매하는 비용이 더 많아요. 그죠? 매출의 대부분이 엔트리급이에요. 주변을 보세요. 요새 아무래도 뭐 외제차 타는 사람들 많지만 엔트리급의 차량보다 국산 차량보다 외제차를 타는 사람이 더 많지는 않잖아요. 이해가 되셨죠? 국산차가 더 많잖아요. 평균적으로는. 그러면 현대차라든지 뭐 이런 국내 차량들도 이 엔트리급 모델로 발생되는 매출이 더 커요.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랬을 때 금양이 테슬라랑 어떤 계약을 맺거나 다른 미국의 완성차 기업들, 유럽의 완성차 기업들과 계약을 맺는다면은 이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엔트리급 모델의 배터리를 먹는다는 거는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LG라든지 삼성 같은 경우도 4680 배터리를 견제하기 위해서 LG, 삼성도 469 비슷한 배터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금양의 경쟁 모델이죠. 그렇죠? 그래서 금양의 배터리가 왜 좋냐면은
저도 그 인터 배터리 갔다 왔거든요. 보시면은 제가 보여드렸지만 올해 3월 달에 인터 배터리 갔다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봤던 게 보시면 이제 딱딱도사 써있죠. 딱딱도사 주식에너지, 이때 당시에 주식에너지 채널을 써가지고 제 금양의 어떤 배터리를 제가 구경하고 왔는데 별로 크지가 않아요. 굉장히 작습니다. 그죠? 제가 손바닥으로 좀 가리면은 제 손이 한 요만하거든요. 이렇게 작지 않은데 아무튼 커요. 제 손이 좀 큰데 손으로 봤을 때 한 요 정도 비교 사이즈가 되나?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배터리가 엄청 크진 않았어요. 제가 손으로 딱 잡을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그죠? 이 배터리가 차에 뭐 몇백 개가 들어간대요. 제가 듣기로는. 근데 이 자동차 전기차에 이게 자동차예요. 배터리를 이제 탑재를 시키는데 이 배터리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무겁겠죠. 차량이. 그러면 성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차가. 성능이 안 나오고 배터리에 대한 소비도 심하겠죠. 차가 무거우니까. 전기차의 핵심은 뭐다? 가벼워야 된다. 전기차의 핵심은 가벼워야 돼요. 가벼워야지만 배터리 효율이 잘 나오고 빠르겠죠. 자동차가. 그게 전기차의 장점인데. 그죠? 그래서 지금 금양의 경쟁력은 또 뭐다? CATL의 배터리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요. 그죠? 뭐 3, 400개 들어간대요. 근데 금양 같은 경우는 100개대, 100개에서 200개 사이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효율성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우위에 있다. CATL과 비교했을 때.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금양의 어떤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금양의 이런 성능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양은 이 양극재를 뭘 써요? 단결적 양극재를 써요. 쉽게 말해서 하이니켈 양극재예요. 하이니켈. 니켈 함량이 높고 그런 불순물들이 많이 빠져있는 그런 완벽한 양극재를 쓴다는 거예요. 완벽한 양극재. 이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 에코프로가 만드는 이 에코프로 BM이 만드는 양극재도 이 하이니켈 비중이 한 89%? 많으면 91% 니켈 비중이? 그러니까 이 단결적 양극재가 아닌 거죠. 물론 단결적 양극재도 만들지만. 그죠? 근데 금양은 SM랩에서 만드는 양극재가 순도 95%가 넘어요. 그러니까 성능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금양은 이걸 갖다가 고성능 모델의 배터리에 탑재시키는 게 아니라 469에다 넣은 거예요. 469. 엔트리급 원통령 배터리에다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SM랩의 고성능 하이니켈 양극재를 갖다가 제일 좋은 양극재를 갖다가 여기다 때려 박은 거예요. 근데 가격도 CAT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뭐 큰 차이가 안 나요. 가격도 비슷해요. 그럼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 금양의 469 배터리를 눈독 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CATL은 원통령 배터리가 당연히 엔트리급이니까 그냥 적당한 양극재를 넣는데 금양은 얘네가 만드는 고성능 모델의 배터리에 들어가는 엄청 좋은 양극재, 그죠? 순도가 높은 단결적 양극재를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게임이 되겠어요? 주행거리가? 금양의 배터리가 훨씬 좋죠. 근데 가격은 비슷하다면 경쟁력은 얘네가 가져갈 수 있다. 물론 금양이 지금 미국에다 공장을 못 차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마진 구조에 대한 걱정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는 나중 일이다. 나중 일이고 금양이 계약권을 많이 따내면 이런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너무 소량으로 따낼 경우에 좀 문제가 되겠죠. 계약권을 좀 크게 따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계약을 따내고 또 금양이 왜 미국에다가 ADR 발행을 했겠어요. 결국엔 나중에 미국을 진출하려고 발행을 시킨 거예요. 결국에는 금양이 돈을 벌면은 지금은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돈을 벌면은 미국 땅에다 공장 만들 겁니다.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일단은 금양이 계약을 맺고 매출을 발생시켜서 돈을 끌어들이는 게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다. 자, 그래서 금양은 지금 자리가 다시 한번 좀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가 맞는데 지금 업사이드를 좀 열어놓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히 업사이드 열려있고 얼마까지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지만 일단은 업사이드 열어놓고 보시면서 안전하게 딱딱도사와 함께 대응을 받으시면 된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오늘 영상 이해가 잘 되신 분들은 댓글로 딱딱 이해가 잘 됐음, 머릿속에 쏙쏙 잘 들어왔음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했고, 자,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소통방에서 발로 뛰고 있습니다. 발로 뛰면서 금양에 대한 정보들을 빠르게 수집해서 알려드리고 있고, 또 우리 가족분들에게 금양 관련해서 실시간적인 맥점까지 전부 다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입장하셔서 안전하게 대응을 받으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그리고 입장하신 분들께는 제가 기적의 종목을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기적의 종목은 매주 제가 추천주를 우리 가족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얼마 전에 또 드렸던 종목들 굉장히 많아요. 또 새롭게 또 종목을 드릴 건데 이미
우리 가족분들에게 드린 종목들, 수익 난 종목들이 많습니다. 한미반도체 298%, 한국조선해양 130% 홀딩 중이고요. 원택 같은 경우는 이제 16% 손절했지만 나머지 종목들에서 다 메꿔졌죠. LS일렉트릭 126%, 그죠? 매도했고, 대한전선 75% 매도했고, 현대미포, 삼성중공업, STEC중공업 최근에 제가 기적의 종목으로 드린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종목을 다 보여드리긴 했지만 여기 들어오시면은 또 추가적으로 매주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드리는 기적의 종목들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입장하셔서 안전하게 대응을 받으시는 걸 권장드리겠고, 금양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금양 관련해서 안전하게 대응을 좀 받아보시고, 그래서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딱딱 주식 채널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제 번호 보시죠. 010-7281-4675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고, 자, 문자와 더불어서 영상에다가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 4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한 분 한 분 전부 다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도록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입장 링크 클릭만 해도 자동 입장이 되니까 신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